그러면 캡처 도구는 원래부터 그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쓰시는 방법, 그리고 캡처 도구를 바탕화면 여기 작업 표지를 세팅하는 방법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윈도우즈 창마다 조금 다른 게 이쪽에 검색바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여기를 눌러서 이쪽에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검색바에다가 캡이라고 쳐보실래요? 캡. 그러면 아마 캡처 도구를 바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캡처 도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지금 윈도우 10의 경우는 아마 옆부분에 작업 표줄에 바로가기를 집어넣는 게 있을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제가 눌렀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눌러서 여기 작업 표줄을 꺼내 놓을 거냐면 작업 표줄의 고정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캡처 도구가 이렇게 작업 표줄을 꺼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작업 표줄에는 내가 자주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작업 표줄을 꺼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캡처 도구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업 표지를 꺼내놓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 화면 밑에 아마 포토스케이프가 보였을 건데요. 포토스케이프 또한 저희가 작업 표지를 꺼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거를 했습니다. 다시 포토스케이프를 꺼내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방법이 똑같아요. 시작의 검색에다가 포토 적어보면 포토스케이프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작업 표지를 고정하면은 작업 표지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깔려져 있는 버전은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 버튼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옆에 작업 표지를 고정이라고 아마 바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눌러서 바탕에 꺼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좀 세팅해 주세요. 혹시 안 돼 있는 분들 또는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지도를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데를 검색을 할 거예요. 저는 한일 컴퓨터 학원, 저희 학원을 그냥 칠게요.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치고 싶으신 데를 치세요. 자, 이렇게 쳐보니까 저희 학원에 이 위치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위치. 근데 중곡역에서부터 학원까지 오는 거를 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온다. 그죠? 이거를 표시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에다 붙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가져다가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캡처 도구를 누르면 돼요. 원래는 캡 찾아서 그걸로 해도 돼요. 근데 자주 쓸 때는 이렇게 빼놓는 게 편해요. 그래서 캡처 도구를 눌렀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조금 뽀얘지면서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요. 이때 내가 캡처를 할 왼쪽 상단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주시고 놓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누르셨어요? 만약에 화면이 뿌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캡처를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뿌옇게 됐죠? 그럼 새로 만들기 상태니까 바로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그냥 뿌옇지 않은 화면이다. 그럴 때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이 뿌얘질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여기 왼쪽 상단에서 누르면서 끌어서 대각선으로 마음에 들게 잡았다면 떼면은 이렇게 범위가 잡혔죠. 네. 물론 이대로 저장을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시할 때 뭐 예를 들어 중곡역에서 몇 미터 정도 와야 된다. 이런 설명을 적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좀 부연 설명을 좀 적고 싶다면 이 캡처한 화면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두시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포토스케이프를 잠깐 열어볼게요. 포토스케이프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사진 편집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아까 전에 복사한 화면이 그대로 뜰 거예요. 자, 개체를 좀 활용해 볼게요. 개체에서 여기 저는 원으로 하늘 컴퓨터 학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싶고요. 원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투명도는 투명하지 않게 선명하게, 선굵기는 저는 한 5 정도? 5 정도? 요렇게 해서 실선으로 하고 싶어요. 요렇게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싶은 부분에 정확하게 동그라미 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 이동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동그라미 그릴 때 내 맘에 안 들게 그려졌다 하시는 분은 요 밑에 보면은 까만색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개체 선택이었죠? 자, 요거 선택하고 화살표를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이번엔 여기 중곡역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라는 걸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으로 선의 모양은 그냥 요거는 뭐냐면 화살표인데 시작점 끝점의 화살표 모양이에요. 저는 화살표가 없는 걸로 고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끝에는 화살표를 넣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깔끔하게 나올 것 같네요. 이 정도.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적을 건데 여기 이렇게 대원해고 여고 막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도형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그 위에다 글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체에서 사각형 있었죠? 빨간색은 너무 진하니까 좀 연한 파스텔 톤의 색깔을 골라놓고 내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부분에 사각형을 그리면 그 부분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칠해지겠죠? 근데 분홍색을 주니까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저는 요거를 개체 선택을 해서 리를 누르면 이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을 하고 원하는 데 배치를 하고 글은 타입 툴에서 적을 수 있었죠? 뭐 중곡역 1번 출구, 뭐 7분 거리. 글씨를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줄일 필요 없고 여기서 줄여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놔도 될 거고, 아니면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는 느낌이다 하면은 이걸 그냥 한 줄씩만 적어도 되죠? 이렇게 하고 플러스 눌러서 여기를 리 조절해서 하고 플러스 눌러서 조절해서 아마 적는 건 저보다 더 잘 적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멘트가 저는 딱히 생각 안 나서 보통 제가 오는 길 설명할 때 적는 멘트로 그냥 적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저장하시면 약도 끝났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글에도 불러다 쓸 수 있고, 뭐 당연히 파워포인트 같은 데도 엑셀에도 어디서든 다 쓸 수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로 저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꾸며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면 된다는 얘기고. 뭐 블로그에 올릴 때도 이용해도 되고요. 당연히.